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 명예교수 이덕철입니다. 오늘은 노화 공부 네 번째 시간이죠.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그림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일까?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좀 의문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운동과 엑서카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운동의 건강 증진 효과 그리고 기전과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생활 습관 중에서 운동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요. 조기 사망의 6%는 신체 비활동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고요. 이것이 조기 사망의 6대 원인 중에서 네 번째로 들어가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고혈압, 그리고 흡연, 세 번째가 고혈당이고요. 바로 네 번째가 비활동, 그러니까 운동 부족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만, 여섯 번째 고지혈증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러닝이 건강상 주는 그 이득을 살펴보면요. 우선은 사망률 감소가 있겠죠. 모든 원인의 사망이 한 30에서 45% 정도 감소하고요. 심혈관 원인에 의한 사망은 45에서 70%, 암의 사망은 30에서 50%나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이 3년 이상 증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병, 알츠하이머 병이라든지 파킨슨 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우울감, 정서장애도 회복시키고 혈압 떨어뜨리죠. 근육 많게 해주고 체지방 줄여주죠.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도 좋게 만들고 골밀도 좋게 만들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거 영양제 먹는다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운동은 신체 각 부분에 활력을 주는 만병통치약일까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포 내를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포 노화를 일으키는 한 9가지 원인 중에서 중요한 거 2가지가 있죠. 미토콘드리아하고 텔로미어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생성과 기능이 좋아져서 미토콘드리아 그러면 에너지 대사, 효율, 에너지 많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활성산소 생성을 감소시키고 만성 염증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텔로메레이즈라고 하는 텔로미어를 이제 길게 만들어주는 효소 이쪽을 발현을 촉진시키고 그래서 텔로미어 길이가 증가하고 이 때문에 노화세포 출현이 억제돼서 노화의 근본 원인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저속노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는데 VO2 max라고 하는 거는 최대 산소 소비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의 운동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기 사망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인데 이걸 좋게 만들어주고 건강감, 정서적인 안정을 이루게 해주고 해마, 전두엽 용적을 증가시켜줍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운동하게 되면 건강감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좀 더 좋게 만들어줄까요? 약이라고 하면은 대개 특정 질환만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좋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엑서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엑서카인은요,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천연 생리 활성화 물질인데요. 이게 젊음과 활력을 더해주는 생리 활성화 물질, 우리 세포를 갖다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를 엑서카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엑서사이즈 운동, 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움직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엑서카인입니다. 사실 이것이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근육에서 분비되는 인터루킨 6가 제일 처음에 발견된 이후에요. 그 이후에 지금 수백 종이 전부 다 밝혀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근육에서 나오면은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지방 조직에서는 에디포카인, 간에서 나오면은 헤파토카인, 심장에서 나오면은 카이오카인,
그리고 중추신경에서는 뉴로카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그런 생리 활성화 물질이 우리가 운동할 때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체 내 조직과 장기로 활력을 주고 기능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각 기관의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밝혀진 인터루킨 6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적응하기 위해서요. 인터루킨 6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오게 되면은 간에서 간 포도당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리코겐을 갖다가 포도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혈액 내로 내보내주고 지방 조직을 분해해 가지고 유리지방산을 증가시켜줘서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을 시켜주는 거죠. 근육까지 보내주면 인터루킨 6가 근육 세포 내에서는 포도당 흡수를 증가시키고 지방과 포도당 대사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죠. 근육 재생도 증가시켜줘서 이렇게 에너지 많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장, L셀, 장세포의 L셀에서부터 GLP-1을 갖다 증가시켜 주는데요. 여러분들 GLP-1 그러면은 비만 그 주사제 있잖아요. 이거의 어떤 그 성분이거든요. 이게 주성분입니다. 이렇게 이 GLP-1이 되면은 식욕도 떨어지면서 포도당도 감소하게 되죠. 원래 이게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혈당이 지나치게 치솟는 것을 방지하고 운동 후 에너지 대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의 이중작용이라고 이거를 얘기하는데요. 에너지 공급과 대사 조절을 잘 시켜줘서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운동력을 증가시켜주면서 건강에 많은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급성적인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장기적인 운동이 되면 운동을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인터루킨 6가 조금 더 다르게 되는데 비만 지방 조직에서 인터루킨 6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염증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동맥에서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고 간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생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이 감소하고 염증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염증 인슐린 저항이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염증 유발 물질 TNF-알파라고 하는 것이 염증 유발 물질인데요. 이 생성을 억제해주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그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유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터루킨 6가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었어요. 그런데 급성적으로 운동을 할 때는 이것이 에너지 대사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노화 방지와 건강적인 측면에서 엑서카인이 각 신체 조직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의 경우는 우선 미토콘드리아를 갖다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항산화, 에너지 생성 효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생성 효소를 증가시켜 줍니다. AMPK라든지 피지오선 알파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심장 근육 세포의 크기와 증식이 증가하게 되고 심장 세포가 오래 견딜 수 있도록 산멸되지 않도록 그런 만들어줍니다.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을 태워주겠죠. 지방 감소하게 되고 지방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갈색 지방이 있고 백색 지방이 있는데요. 갈색 지방은 몸에 더 좋은 거거든요. 이쪽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특히 신경계 요걸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신경계에서 신경 생성을 증가시켜준다. 신경세포 많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냅스 가소성을 증가시켜준다. 이 가소성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스틱 같은 걸 이렇게 꽉 힘을 주면은 구부러지잖아요. 근데 이게 손을 떼도 구부러진 게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런 성격을 갖다 가소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학습하고 이렇게 경험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이 이렇게 바꿔지거든요.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울 때 처음에는 참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시냅스를 강화시켜주고 새로운 연결을 강화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 거죠. 신경염증을 감소시켜주고 간에서 지방간 감소시켜주고 글루타치온을 증가시켜주고 물론 골격근에서는 미토콘드리아 항산화 능력 증가시켜주고 근육 수축력을 증가시켜주는 이렇게 다방면에 각각의 엑서카인이 나와서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엑서카인이 지금 현대인 몸속에서는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이 고구려 고분 무용청 수렵도인데요. 신체 활동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수렵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인류에게는요.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능이었댔는데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다양한 엑서카인을 분비하는 이런 어떤 유전적 특성이 우성으로 선택되면서 후손에게 전달됐던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어떤 좀 신체 활동 능력보다는 사실은 남자는 꽃미남 이제 더 인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뀐 거예요. 현대인들의 활동량 부족, 비만, 그리고 IT 기기 사용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이런 엑서카인이 우리 몸속에 잠들어 있는 것이고 이거를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운동인 것입니다. 엑서카인의 세 가지 작용 방법은 세포가 엑서카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좋게 만드는 거. 이걸 자가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비한 엑서카인이 옆에 있는 세포들의 기능을 갖다가 향상시켜주는 거. 그리고 호르몬처럼 혈액을 타고서 전신에 퍼져가지고 각 조직과 기관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엑서카인을 좀 정리하면요. 운동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등 이득에 관여하는 생체 신호에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세포 내에서 이렇게 생리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생체 신호 전달 물질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이토카인, 마이크로 RNA, 미토콘드리아 DNA, 지질, 대사산물 등 이런 부분들 서로 다른 작용을 하지만은 총체적으로 이렇게 생체 신호에 관여하는 물질을 모두 합쳐서 엑서카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에너지 대사 조절, ATP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뇌신경 보호를 해주고 근육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2000년도에 인터루킨 6하고 마이오카인이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에 각종 장기에서 분비되는 엑서카인이 차례로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엑서카인의 분비는 운동의 유형과 어떤 운동을 하는지 강도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숨이 찰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느껴져야지 이거를 갖다가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엑서카인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강도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도 효과가 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심폐지구력 향상에 있어서 유전이 한 47%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운동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한 20%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엑서카인의 분비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은요, 텔로미어 길이, 미토콘드리아, 노화세포 생성 억제, 산화 스트레스 경감, 만성염증 거의 모든 거에 있어서 우리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되는 세포 노화에 관련되는 그런 요인들을 다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속 노화하고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엑서카인들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리고 AMPK라고 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성을 많아지도록 만들어주는 효소입니다. 서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화 방지 단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식을 하거나 칼로리 제한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 서투인이 활성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런 노화의 요인들을 갖다 제거해 주기 때문에 백세인 건강 만들기에 운동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은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텔로메레이즈 활성화 비교를 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세 가지 종류로 해서 따로 시켜봤는데요. 유산소 지구력 운동. 이거는 한 45분간 이게 뛰게 만드는 겁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 4x4 방식, 노르웨이 방식이라고도 얘기하죠. 최선을 다해서 최대 심박수 한 85에서 95% 정도로 4분간 뛰고 3분간 쉬고 이걸 4회 반복하는 거. 그리고 근력 운동을 시켜봤습니다.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텔로메레이즈, 텔로메어 길이가 좋아졌을까요? 이거는 유산소 지구력 운동이나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했을 때는 텔로메어 길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성 운동이라는 근력 운동이죠. 대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 거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텔로미어 건강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규칙적인 운동이 좋죠. 그리고 운동 종류는 지구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강도는 중등도 강도 정도가 좋죠. 너무 고강도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뇌 기능 개선도 되는데 이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뇌 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약물적인 약물 말고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해마 있죠. 해마. 기억력하고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그 부분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용적이 크게 되는 거죠. 커집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 조직, 아디포넥틴, 골격근, 마이오카인, 간에서 헤파토카인이 나와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뇌로 가게 되면은 뇌신경 생성인자라고 하는 것이 BDNF라고 하는 것인데 뇌신경 생존하고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이게 미토콘드리아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뇌신경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야지만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증가시켜주고 미토콘드리아 양을 증가시켜주고 미토콘드리아 전사인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신호를 갖다가 많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 생성이 많아지게 되고 뇌 가소성 증가되게 되고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 좋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러닝 운동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뇌에서 있는 각 장기에서 나오는 엑서카인들이 알츠하이머 뇌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상 단백 두 가지가 생기죠. 타우 단백질이 인산화가 되고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단백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제거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염증 감소시켜주고 시냅스 가소성을 증가시켜줘서 건강한 뇌로 바꿔준다. 라고 하는 것이 뒤에 제가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겠지만요. 굉장히 증명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최대 산소 섭취량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운동력을 나타내주는 거, 심폐지구력을 나타내주는 어떤 핵심 지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기 사망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심폐지구력은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개 논문을 발췌해서 이렇게 5개 군으로 비교해 가지고 최상위군과 하위군을 비교해 봤더니 그랬더니 사망률이 5배나 차이가 납니다. 하위군하고 상위군은 3.9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평균 이상과 하위군도 2.75배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자꾸 반복되지만 해마와 전두엽의 용적과 관련돼서 그 치매, 기억력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최대 산소 섭취량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 훈련을 하면 2, 3개월 정도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이 10 내지 15% 증가하고 1년을 하게 되면 20%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금방금방 달라지는 것이 이게 심폐 능력이 달라지는 걸 갖다가 느끼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주 그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러닝 시간,
러닝 시간, 달리기를 생각해 볼 때 비례해서 심폐지구력이 증가하는데요. 어떤 운동이든지 고강도 운동을 어느 정도 했을 때는 플래튜를 이루고 정점을 이루고 그 다음서부터는 또 떨어지는데 이 심폐지구력은요. 러닝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올라가요. 계속해서. 그래서 전혀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평소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최소 30% 정도의 심폐지구력이 더 좋아지고 매주 30분씩 더 뛸 때마다 심폐지구력이 0.5m 정도 증가하는데 독립적인 생활 최소치의 매트가 운동량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5에서 5.14m 정도 된다고 하니까 0.5m라고 하는 거는 꽤 많은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될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운동의 강도를 나타내 주는 거는 MET, 매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 매트는요, 성인이 쉬고 있을 때 산소 소모량 3.5ml per kg per minute인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쉬고 있을 때 운동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운동이 쉬고 있을 때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3배에서 6배 정도 됐을 때는 중등도 강도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6배 이상이 됐을 때 고강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 WHO 신체활동 권고가 새롭게 나왔는데 유산소 지구력 운동은 중등도 운동을 150분에서 300분 정도 2시간 반에서 5시간 일주일에 5일 한다고 한다면 1시간씩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등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3에서 5.9m잖아요. 좀 매트가 잘 개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걷는 속도로 할 때는 4.3에서 5.9km 정도의 속도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행군을 할 때 한 4km 정도로 걷는다고 그러거든요. 여와 오를 맞춰서. 그러니까 군대의 행군보다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걸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고강도 운동은 한 6에서 8km 정도로 이게 달려야 되는 건데 그 정도는 75분에서 150분 정도로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한다고 한다면은요. 5일 한다고 한다면은 한 2, 30분 정도는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50분 채워 주려면요. 과거에는 이제 150분 이상만 하면 됐었댔는데 2020년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어퍼 리미트가 이렇게 생겼던 거죠. 근력 운동은 주 2회 신체 모든 근육이 이렇게 통할 정도로 해라.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런 권고를 지키는 사람들이 성인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운동량에 관련돼서는 이것도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운동의 강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운동량이 나오는 거죠. WHO 권고는 500에서 1000m분. 그러니까 5m로는 100분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m를 생각할 때는 4.8km로 125분에서 250분. 그러니까 WHO 중등도 강도의 기준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매트 시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매트 시간은 8.3에서 16.7 시간. 8.3m 정도의 운동으로 할 때 1시간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6m로 할 때는 한 1.5에서 3시간 정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매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사용하기 좋은 이유가 여기다 킬로그램만 곱하면은 소모되는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매트가 내가 운동하는 그 운동량의 매트가 얼마 정도인지를 알면은 굉장히 이런 거 편하죠. 이런 거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웹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매트 캘큘레이터라고 이렇게 치면은 구글에다 치면은 뭐 이런 어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부 다 집어넣으면은 내가 하는 운동이 몇 매트나 되고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운동 자각 인지도라고 하는 거 보고 15단계 척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등도 강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숨은 차지만 대화는 가능하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대화조차 할 수 없을 때를 고강도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구지수로 보면 이것이 12 내지 13점인데 추정 심박수 맥박이 얼마나 뛸까? 120분에서 130. 여기다가 그 10만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보구지수가 이래서 좀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운동의 강도를 평가해도 되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심박수로 운동 강도를 갖다가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카보텐 공식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대 그 심박수라고 하는 거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것이 최대 심박수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알고 있잖아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 강도, 운동의 강도를 갖다 곱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비 심박수라고 하는 거를 구해야 되는데요. 예비 심박수는 요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쉴 때 자기의 맥박수를 갖다가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보통 그 쉴 때 있는 맥박수에다 최대 맥박수의 그 갭을 생각해 봐야지 이거 내가 얼마큼 올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비 심박수에다가 운동 강도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은 60대 성인에서 안정시 심박수가 70회일 때 220에서 60을 빼면은 이제 최대 심박수가 나오죠. 여기서 안정시 심박수 70을 빼니까 뺀 다음에 0.5를 곱하는 겁니다. 요것이 예비 심박수거든요. 0.5를 곱해서 70이 안정시 심박수가 70이니까 115회가 나와요. 115회가. 그런데 220에서 60을 빼면 160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0.5를 곱해버리면 80이 나와버려요. 80이.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은 그냥 최대 심박수에다가 목표 운동 강도를 곱해버리면은 80회 정도로 115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카보텐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바쁜 일정 때문에 매일 운동하기가 어렵다면 주말에 전사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주말에 몰아서 해도 이득은 거의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WHO 권장량을 준수해 줘야 될 것. 중등도 강도 150분에서 300분 그리고 고강도는 75분에서 150분 정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몰아서 하니까 손상의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겠죠. 손상이 안 생기게끔 잘하면은 조기 사망도 30% 정도, 암 사망도 한 20% 정도 감소하고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 불안증도 좀 더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얘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운동의 강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뛰는 것이 좋을까요? 걷는 것이 좋을까요? 또 이거를 몰아서 할까요? 나눠서 할까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세계 보건기구의 공식적인 지침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건강의 효과는 운동의 방법보다는 운동 총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걸어도 좋고 뛰어도 좋다. 운동의 총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아서 해도 좋고 나눠서 해도 동일한 효과다라고 하는 것이 WHO의 공식 지침이에요. 그래서 2020년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에는 10분 이상 연속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만 운동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를 2020년 이후에는 삭제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은 걷기보다는 러닝이나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더 우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달리기와 걷기의 사망률 감소 비교 40만 명 이상의 자료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사망률 감소입니다. 10%보다 조금 못되게 되는 것이 달리기는 하루에 5분 달리는 거하고 15분 걷기하고가 동일합니다. 요 Y축이 동일하죠. 그 다음에는 요 30% 조금 넘어가는 그런 이득이 있으려면은 하루에 25분 정도 뛰면 되는데 요것은 걷기로 할 때 105분 정도를 걸어야 되니까 한 서너 배 정도 뛰는 것이 서너 배 정도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운동의 강도가 양보다는 더 좋은 것 같다.
이게 연구마다 좀 다르니까 그런 건데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WHO 권고하고는 달리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m 이상 고강도 운동이죠. 이것이 중등도 강도보다 더 효과가 있다. 연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여러 번 나눠 운동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을 네 군으로 분류했는데요.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 WHO 기준이죠. 500m 분 이상을 하면은 신체 활동을 한다고 봤고, 500m 분 이하면은 안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달리기를 한다, 안 한다를 비교했을 때 달리기도 안 하고 신체 활동도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비교군이라고 했을 때 달리기를 하면서 신체 활동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43% 정도의 사망 원인이 감소되는데요. 그리고 그 달리기를 안 하지만 신체 활동은 기준보다 넘는 사람들은 12%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에 못 미치지만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30%가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의 총량은 적지만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총량은 되지만 달리기를 안 하는 사람들보다 더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연구이고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미국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본 연구들이 있는데요. 한 7,000명 넘는 사람들 성인을 이게 가속도 계라고 그러죠. 손목에다가 이렇게 운동량 속도를 측정하는 것을 차고서 한 6.8년 정도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6.8년 정도를 갖다 추적해 봤는데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강도 분포라고 하는 것은 운동 강도를 세게 했을 때 비교 위험도가 5에서부터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높이는 쪽이 운동량을 높일 때는 3에서부터 기울기가 완만하게 떨어지고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강도를 높이는 쪽이 운동에 관련된 이득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나눠봤는데 5분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5분을 몰아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하고 30초씩 10번 운동하는 경우에 총량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몰아서 하는 경우가 더 좋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연구 결과라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그런 습관을 시간, 거리, 횟수, 운동량, 속도 이런 식으로 해서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 주당 51분보다 적게 할 때 이게 노란색이거든요.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많이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이제 매스컴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5분 내지 10분 러닝을 했을 때 모든 원인 사망이 30%, 심혈관 사망 45% 정도 감소하고 3년 기대 수명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거를 늘려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로 이제 얘기를 이제 했었댔는데요. 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적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당 1, 2회 정도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51분을 뛰었으니까 한 번 뛸 때 30분에서 1시간 뛴 거고요. 거리를 볼 때는 9.7km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한 5km 이상, 5km 내지 10km 정도 뛴 거예요. 속도는요 9.7km 정도로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굉장히 적게 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그룹도 통상적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좀 세게 운동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7.5km 정도로 뛰는데요. 한 30분 정도 매일 이렇게 달리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아주 운동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좀 차곡차곡 슬로우 조깅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뛰는 거를 한 20분 정도 이상씩만 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수에 도움이 되는 러닝이 최고 권고량,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요. 시간은 주당 4.5시간을 넘지 말자. 이게 6회라고 치면은 한 45분 정도 되겠죠. 48km를 넘지 말자. 이거 뭐 7, 8km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많이 뛰는 사람 많지 않겠죠. 총량은 50m 시간인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WHO 지침은 8.3에서 16.7 매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 권고량이 한 4배 정도 되는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운동 선수처럼 그렇게 하면은요, 사실은 건강상의 이득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러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절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를 못하는데, 이것이 17개 연고 11만 4천 명 데이터니까 굉장히 뭐 정확한 데이터예요. 레크레이션 러너,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 조깅하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15년 이상 달라도 관절염 위험이 높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절염이 한 3.5% 정도 생겼다. 그 운동 안 하는 사람은 10.2%, 그리고 이 컴피티티브 러너, 그러니까 경쟁적인 어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13.3%를 생겼어요. 그래서 고강도 과다 운동량이 관절염의 빈도와 관계가 있지, 평상시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강 달리기 있죠. 건강 달리기는 사실은 관절염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관절이 불편하고 아플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 운동량을 확 줄여가지고 좀 쉬든지 줄여서 이렇게 해서 자꾸 단련을 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관절 아프고 그러는 것도 괜찮아지거든요. 관절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냥 쉬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강도 신체 활동도 최근 연구 결과를 이렇게 한 2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2025년 데이터입니다. 8만 5천 명 정도인데, 운동량을 5그룹 정도로 나누었는데, 가장 많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은 그룹에 비해서 암이 한 26% 정도, 13가지 주요 암이 26% 감소했다는 얘기죠. 암이 이렇게 26%나 감소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결과죠. 어떤 방법이 이렇게 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 걷는 속도보다는 총 걸음 수가 암 위험 감소에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양이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볼 때 하루 7,000보 정도를 걷는 사람은 5,000보 이하를 걷는 사람들보다 한 11% 감소했고, 9,000보를 걸으면 16%까지 감소했다. 그리고 위험 감소 효과는 9,000보가 절정이더라. 그러니까 하루에 9,000보 이상은 더 많이 걸어도 암 예방 효과는 많지 않더라. 9,000보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걷기와 치매에 관련된 최신 연구를 보면요, 2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요거는 이제 2025년 서울대에서 나온 그 연구 결과거든요.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펫 MRI를 통해 가지고 한 4년 정도 처음 시작할 때하고 4년 후에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 360분 이상, 하루에 50분 이상입니다. 하루에 50분 이상 숨이 좀 찰 정도로 고강도 걷기를 한 4년간 지속했을 때 그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이 30%가 억제됐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뭐 최근에 이렇게 해서 뭐 그 신약이 나오긴 했지만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기억력이라든지 치매 걱정이 되시면은 운동이 굉장히 좋죠. 저강도의 짧은 걷기보다는 효과가 미미했고, 65세 이전부터 시작할 때 예방 효과가 뚜렷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것이 알츠하이머 진행이 3,000보를 걸었을 때는 3년 정도 늦춰졌고, 5,000보에서 7,000보 걷기는 7년 정도 더 늦춰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고, 이런 어떤 그 최근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매일 최소 20분 이상, 가급적이면 50분 이상 걷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옆 사람과 이렇게 노래를 하기는 힘들 정도로, 말은 좀 되지만 이게 중등도 강도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운동, 걷기를 했을 때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다. 최소 2년 이상 습관을 들일 때 이득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요게 다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엔젤님서부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는 노년내과가 있다가는 지방에는 왜 없을까요? 노년내과 교수님들은 어떤 진료 전공하신 분들인가요?
예, 이렇게 노년내과에서 노년내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제 공식적인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노년을 다루는 어떤 그런 일들은 사실 1차 의료이기 때문에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공인데요. 가정의학과에서도 이제 노년의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요. 전체적인 거를 잘 보면은 됩니다. 지방에 없다는 건 지방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내과에서 이렇게 이제 인정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주말엔 휴식. 님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에 만보 걷기를 1년 넘고 하고 있는데 체력은 그대로고 근육은 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근육 운동 따로 해야 하나요? 근육 운동도 꼭 다시 해야겠죠. 그런데 좀 걷는 속도 같은 거, 이런 강도 같은 것이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조금 강도를 높여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님? 운동하면 염증 수치가 들어준다고 들었는데 그 염증이랑 통증이랑도 연결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있게 되면 통증도 이렇게 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치주염이라든지 염증도 좀 줄어들게 되고 여기저기 아픈 것도 좀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잔잔하고 흐린 날님 한번 볼까요?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인지 뇌 호르몬 변화 같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감이 좋아지고요. 활력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엑서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뿜어져 나오면서 전부 다 그렇게 좋게 나오는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활성산소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활성산소는 나옵니다. 그런데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는 우리 몸을 해칠 정도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중등도 정도를 했을 때는 우리한테 이득이 될 정도로만 나옵니다. 교수님은 식사를 어떻게 챙겨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한 음식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는데요. 이것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요. 알록달록한 채소 좀 많이 드시고, 식물성 많이 드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간헐적 단식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진다면 먹지 않고 낮에만.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운동까지 하시면 체중 감량도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매일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근력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라고 WHO 권고사항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조금 손상된 거가 좀 더 회복돼야 되거든요. 수영 일주일에 3번씩 1시간은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3번에서 1시간 정도 하면은 충분히 유산소 운동은 되는 거죠.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무릎이 아파 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운동하면 좋을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무릎이 손상됐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관절염에서 연골이 전부 다 망가져 있다고 한다면은 수영장에서 걷는 거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요. 서서히 걷는 거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단련을 시켜보면은 점점점 더 좋아지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꾸준히 운동하시고요. 제 경험하고 제 생각에 그리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운동처럼 좋은 어떤 영양제는 없습니다. 꾸준히 운동하셔서 정말 100세 건강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